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국기 62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네, 종편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이정현입니다. 어제 저한테 두 개의 이야기가 이제 전화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웬만하면은 전화 인터뷰 요청이 오면 다 얘기해 주거든요. 몰라도 아는 척하고. 근데 어제는 당최 모르겠는 거야. 내가 하나도 모르는 내용인 거야. 그래서 말았어. 이제 제가 알아본다라고 하고 알아봤는데 알아보니 더 혼동되더라고요. 뭐냐면은 보도 나왔을지는 모르겠는데 KBS가 지금 그 혹한기 맞아요? 여름에 혹한기라고 그러나? 혹서기네. 미쳤구나 이제. 혹한기는 겨울인데 그렇죠. KBS가 혹서기 휴가라고 해가지고 그 여름에 지금 휴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휴방? 방송들을. 예. 그러니까 주요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지금 휴가 맞습니다. 중이어가지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고요. 사실은 더 슬픈 거는 뭐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처럼 아주 인기가 있는 거 아니면은 휴방인지 자체를 사람들이 거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지금 많을 정도로 그렇죠. 이제 지상파를 보시는 특히 K1을 보시는 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데 특히 TV로 보는 분 더. 네, 적고. 요즘은 저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에 가면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넷플릭스를 틀어놓고 영화만 영화만 또 미드 이런 것만 한두 개 보고 그런 걸로 이렇게 딴 생각을 해야지 뉴스를 막 보면 너무 머리가 아프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상파를 예전처럼 안 봐요. 근데 어제 그 전화를 받고 저는 일단 상황 자체를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휴가를 도대체 얼만큼 보냈다는 건지 도대체 이게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상황 자체를 모르겠고 KBS에 어느 정도 휴가를 갔다는 건지 두 번째는 휴가를 갔다 한들 그게 뭐 그렇게 잘못이냐. 프로그램마다 여름에 이제 휴가를 뭐 갈 수 있잖아요. 제작진은. 네. 예, 그런데 이제 돈이 없어서 대체 인력을 넣어서 보통은 이제 방송을 유지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 휴방을 하고 그 시간에 과거에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영화를 방송하거나 다큐멘터리를 뭐 방송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 그 기자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제 약간 유도신문처럼 이제 물어봤어요. 이 지적을 해달라. 어떻게 생각하시냐. 모르는데 함부로 지적하기 좀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끝냈거든요. 끝내고 나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찔러서 또 전화를 해봤네요. 네. 한 분은 약간 관리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직에 네, KBS에. 있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늘 휴가를 잘 못 갔는데 지금 휴가를 이제 가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대체 인력을 다 넣어서 이 방송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한여름에 별로 많이 보지도 않는데 휴방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과감하게 이제 휴방을 결정을 했다. 다들 휴가 가셔서 텔레비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으시더라. 그래서 좀 이렇게 한두 주, 길면 두 주인데 보통은 한 주, 한 방송이 한 주 정도 쉬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리고 인터뷰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 제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자한테 내가 판단하기에 문제가 있으면 전화해서 내 코멘트를 해주겠다. 근데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전화 안 하겠다. 그리고 끊었거든요. 근데 이분이랑 통화를 하고 나서 별 문제가 없네. 그러고 끊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의 김대영 CP한테 제가 전화를 해놨었거든요. 맨 처음에 그분이랑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안 받아. 그래서 아이 또 휴가 내가지고 외국 여행 갔구만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그분 말고 윗사람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건데 근데 이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재중 전화를 받고 씩씩거리면서 자기 강제 휴가 왔다고. 왜요? 그러면서 강제 휴방, 강제 휴가. 그러니까 자기는 방송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방송을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 방송을 2회를 안 만든대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네. 근데 이제 2회를 안 만드는 그 결정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논평을 써서 규탄을 해주셔야지 말입니다. 그래서 몰랐는데 내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기 입장은 방송이 지금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한국의 어떤 언론 상황에서 제가 막 너무 웃겨가지고 막 웃으면서 이제 뭐 거의 뭐 이제 꾼이 다 돼가지고 이제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를 하다 보니까 방송 돌아가는 게 보여서 쉬지를 못하는군요. 그랬더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지금 보도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한두 개입니까? 막 이러면서 굉장히 격양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고은지 씨가 위험해집니다. 그래갖고 되게 재미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무튼 KBS가 요즘 되게 힘들고 시청률도 낮고 그리고 이제 돈도 없고 지금 경제 좀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났어요. KBS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를 예전처럼 이제 휴가를 보내더라도 대체 인력을 투입하건 어떻게 해서든 방송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적자를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경영진 쪽에서는 이렇게 관리직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양마 팀장께서는 분노를 표하며 나는 지금 방송할 게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충성이라기보다는 진짜 뭐라 그래야 되나 업무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에요? 그랬더니 지금 국내에 있는 아주 한 곳에서 그냥 쉬고 있는데 지금 쉬는 게 아니고 와 그러면서 과몰입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여기 KBS가 최근 들어서 뭐 적자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 뭐 이런 발표가 나오고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겠다. 맞아요. 뭐 이런 발표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근데 또 이런 관점, 이런 문제가 있는 것과 별개로 그러니까 이번 뭐 이런 혹서기에 휴가를 직원들 보내는 게 굳이 돈의 측면이 아니라 노동자 그리고 또 이 사내에 있는 직원들의 이 그렇죠. 어떤 업무 환경, 흔히 말하는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일과 삶의 이 비율을 맞춰주는 그런 면에서 좀 봤다라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정말 그러니까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김대영 CP처럼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절약하고 휴가를 보내주고 이런 거 다 좋은데 그래도 이 방송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상황에서 뭐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근데 뭐 방송 언론사에도 52시간 이제 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에 휴가를 못 간 경우가 많았대요. 거의 못 가죠. 그렇죠. 방송국에 있는 분들은 휴가가 없고 그리고 따로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네네. 계속 출근하는 중이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뭐 제가 오늘 또 수다인데 뉴스공장 작가분이랑 오늘 좀 수다를 떨었는데 하루에 몇 시간을 자냐. 그래도 뉴스공장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되게 한밤중에도 저한테 막 11시 제가 원고 안 보내줄 때는 밤 11시에도 최장님 먼저 원고 주세요. 막 이렇게도 서로 막 주고받거든요. 되게 근데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에 5시간 정도밖에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그러니까 섭외하느라고 상황이 바뀌는 걸 판단하면서 계속 이걸 해야 되니까 아침 라디오 방송 섭외 전쟁입니다. 네네. 너무 힘든가 봐요. 그래서 다들 참 열심히 사는구나 이 와중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도 열심히 해서 오늘 김어준 씨는 저에게 휴가 안 간다고 약간 놀리듯이 방송에서 죽어도 안 빠지는 김원경이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던데 아무튼 저도 내일 하루 휴가를 내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일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종편 이야기입니다. 종편 요즘 조금 그래도 조용했는데 우리가 이 방송을 보면서 참 여전하시다. 어째 이렇게 변하지 않나?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볼게요.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민원연 종편 모니터 말하는 대로 특집. 믿을 수 없었지.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처진 달팽이 유재석 씨와 이적 씨가 했던 그 무한도전에서 만들었던 그 그룹이죠.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라는 곡인데요. 사실 이 곡은 유재석 씨가 20대의 이 감정들을 회상하면서 지금의 이 청춘들에게 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이런 가사잖아요. 근데 사실 이 노래가 그래서 굉장히 좀 저는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또 제가 종편에다가 갖다 붙이게 돼서 이제 좀 미안한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왜 말하는 대로를 가지고 왔냐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방송에 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언론이라면 이런 일을 상상하기 힘들죠. 그렇죠. 누가 말을 했으면 그 말이 사실인지 타당한 주장인지 검증하는 게 언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검증이 없습니다. 우리 종편에서는. 네.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좀 시작하려면 시계를 좀 많이 되돌려야 됩니다. 작년 10월로 되돌리는데요. 10월이 되면 국정감사가 시작되죠. 작년 국정감사에서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히트가 됐던 게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고양이를 데리고 왔어요. 네. 그래서 그 고양이가 전 국민 앞에서 정말 이 불안에 떠는 모습을 다 봐야 했습니다. 그거 우리가. 동물학대라고. 네, 동물학대라고 많이 지적을 했죠. 근데 그 동물학대로 인해서 좀 가려졌던 내용이 뭐냐면 김진태 의원이 고양이를 데리고 나온 이유예요. 그 이유가 뭐였느냐? 2018년 9월 19일에 대전 동물원에서 퓨마 한 마리가 탈출합니다. 근데 김진태 의원이 이걸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 눈치도 없는 퓨마가 하필이면 그날 탈출을 해가지고 인터넷 실검 1위를 계속 장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NSC가 소집이 됐어요. 국무조정실장님, 그날 저녁에 NSC 열린 거는 맞죠? 안 열렸습니다. 제가 NSC 멤버입니다. NSC가 열렸어요. 아닙니다. 제가 화상회의를 했어요. 화상회의. 그는 그 실무자가 화상으로 확인 정도 하는 거에 개인 얘기고요. 제가 NSC 상임. 자, 이거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퓨마가 탈출했을 땐 소집됐으면서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는 소집 안 했다. 막 이래가지고 그 고양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가 퓨마를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비슷한 이 벵갈 고양이를 데리고 온 거다. 막 이러면서 전 국민한테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런 맥락이 있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NSC가 열렸다. 이 주장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요? 네. 그나마 그것도 거짓말이야. 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청와대가 공식 입장으로 반박을 했고요. 복수의 매체들이 여러 언론들이 이게 사실이 아니다. 팩트체크 보도를 냈어요. 퓨마가 탈출해서 NSC가 소집이 됐다. 사실입니까? 이날 NSC 소집은 없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에 국가위기관리센터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국가의 재난을 담당합니다. 이 센터가 보고를 받은 겁니다. 하지만 한 언론이 NSC 소집이라고 보도를 하면서 잘못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NSC는 대통령의 의장인 최고의 외교안보 통일 기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부정확한 기사가 이제 국감에 등장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관리센터는 1급 상당의 공무원이 장을 맡고 있습니다. 통상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9개월 전 주장이 부활했습니다. 최근에. 그게 또 나와? 네. 부활했습니다. 왜 또? 어디서 부활했느냐? 어딨어?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 차명진 전 의원의 SNS에서 부활을 했어요. 이분들은 진짜 대단하시죠? 참. 네. 그래서 7월 25일에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대한민국 땅에 러시아 군대, 중국 군대, 일본 군대가 동시에 쳐들어왔는데 NSC가 안 열렸다. 퓨마가 동물원 우리 탈출했을 때도 열렸다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영공 침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지금 비판을 한 거예요. 러시아가 그러면서 우리 영공 그죠. 그러면서 퓨마를 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민경욱 대변인도 7월 28일에 똑같이 페이스북에다가 외국 군용기가 영공에 쳐들어온 걸 다 보고받고 퓨마 동물원 탈출 때도 열던 NSC도 안 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올렸어요. 이분들 지금 똑같은 주장을 펼친 거예요, 두 분이. 아니 민경욱 씨는 자기 뭐 기자상 받았다고 자랑하던 분 아닙니까? 네, 네, 어떻게 받으신지 뒤에 좀 체크 좀 해보시지. 네. 그래서 이 주장이 부활을 했잖아요. 근데 이 주장이 부활을 했으면 정상적인 언론이면 이거 이미 9개월 전에 거짓말로 드러난 거다. 근데 또 하고 있는 거다. 이래서 이 둘을 비판했어야 돼요, 이 두 분을. 근데 우리의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둘이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확성기니까 전달해줘야죠. 확성기 역할을 한다. 확성기 역할을 해줘야죠. 네. 그래서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 7월 26일 방송에 출연한 김희정 전 국회의원 그리고 채널A 정치데스크 7월 29일 방송에 출연한 조수진 동아일보 뉴스연구팀 부장. 이분 심지어 기자예요. 네. 아니 조수진 기자는 안 빠지는 데가 없네. 이런 사람들이 이 주장을 전달해주는 겁니다. 막 확산시켜주는 거예요. 참, 대단하십니다. 조수진 기자가 말하면 다 진짜 같지 않나요? 근데 저는 약간 다 가짜 같은데. 그래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거는 처음 들었을 때는 그런가 싶은데 그래요? 솔깃하게 하지는. 네. 근데 이분 주장을 있어. 계속 듣잖아요. 그럼 반복되는 게 있거든요. 내가 만나봐서 아는데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내가 전화해봐서 아는데 뭐 이런 얘기. 내가 선입견 있나 보다. 그분이 말하면 다 사실도 약간 거짓 같아가지고. 왜냐면 우리 보고서에 등장할 때는 늘 그런 것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평소에 나와서 말하면 막 속닥속닥
하면서 뭐 엄청난 비밀 얘기 자기가 해주는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얘기는 하던데. 그렇게 하니까 솔깃해가지고. 그래요? 네, 그런. 저는 그래서 더 이상하게 느껴져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있던데. 이번 저희 보고서에서는 가장 심각한 방송은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였어요. 네. 근데 이거는 개인의 발언뿐만 아니라 이건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였는데 일단 대담 제목이 이겁니다. 네. 다시 소환된 퓨마의 추억. 진짜. 무슨 얘기 할지가 이제 뻔히 보이는 거죠. 이게 김진태 의원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 얘기 좀 하지 마. 정말 짜증나. 이렇게. 왜 나를 못 살게 굴어? 김진태 의원은 아직까지도 청와대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제목이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진행자 김진 씨가 아예 그러자 야당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퓨마가 동물원을 탈출할 때도 열었던 NSC 왜 안 여는 거냐. 일본에만 집중 포화를 가한다. 근데 이 26일이 언제냐면 차명진 전 의원이 SNS에 글을 올리고 그 다음 날이에요. 바로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 근데 차명진 전 의원은 언제 또 돌아왔대? 이분은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본인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고 아주 뭐 파렴치한 짓을 한 것처럼 SNS에 글을 쓰면서 자기가 뭐 싹싹 빌었는데 손해배상 소송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막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사실 싹싹 빌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리면서 이제 내가 활동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방송에는 아직까지 못 들어오고 계시죠. MBN 또 나가는 거 아니야? 또? 아니에요. 지금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이 아니고 SNS에 올린 거예요. 이렇게 스스 시동을 걸다 보면 또 MBN에서 그렇지, 나올지도 몰라요. 있죠. 영구 출연 정지이기 때문에 이걸 번복하면 MBN 정말 심각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 차명진 전 의원이 SNS에 글 쓰니까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가 그대로 전달해준 거예요. 야당 일각에서는 막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막 이러면서 그러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날 출연자도 가만히 있었겠어요? 당연히 얘기를 하죠. 김희정 전 국회의원도 이 얘기를 해요. 작년에 왜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 첫날 대전에서 동물원에서 퓨마가 뛰쳐나왔어요. 퓨마가? 네. 그런데 그때 그거를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휘를 한 게 아니라 바로 NSC 산하에 있었던 위기관리센터가 이 퓨마 수색의 총괄 지휘를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살까지 해버렸어요. 차명진 전 의원이 했던 얘기랑 똑같은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람 개인의 이 발언이면은 저는 아마 방심이 이걸 심의를 넣으면 방심이가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건 뭐 개인의 논평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방심이가 왜냐면 그 전에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게 채널A가 이걸 사실인 것처럼 자막과 자료화면을 띄워요. 자료화면까지 띄웠어요. 그래서 자료화면에 이런 내용 나옵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퓨마 탈출 때도 열었던 NSC. 이게 아예 자료화면으로 띄워져 있고 그리고 청와대 동물수색의 이례적 NSC 가동, 포획작전 지휘, 퓨마 사살. 이게 아예 자료화면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화면만 봐도 이 완전히 거짓말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채널A가 방송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못을 박은 게 누구냐면 진행자 김진 씨입니다. 진행자 김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찰 소방관 군부대가 동원됐는데 김진태 의원 지적대로 청와대가 이 퓨마 수색에 NSC를 가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획작전도 지휘해서 퓨마가 사살이 된 겁니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떡하냐. 이거 확실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거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자부터 출연자까지 심지어는 채널의 자료화면 구성까지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을 한 거예요. 객관성 위반이 진짜 큰 건데. 네, 이거 정말 객관성 위반이 큽니다. 이렇게 해서 김진애 돌직구쇼가 가장 심한 방송이었고요. 채널A 정치데스크 조수진 동아일보 뉴스연구팀 부장도 비슷한 얘기했습니다. 대전동물원에서 퓨마가 탈출했어요. 이때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포획작전 직접 지시했습니다. 왜? 국민 안전을 위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NSC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걸 이제 영어로 바꾸면 NSC예요. 네. 그러니까 NSC가 열렸고 포획작전 직접 지시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용환 씨가 뭔가 좀 살짝 기억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이용환 씨가 발언이 끝난 다음에 바로 잡습니다. 근데 사실 바로 잡은 것도 잘못 바로 잡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퓨마 탈출했을 때 NSC는 뭐 정식 NSC 회의는 또 아니었다 이런 또 청와대 또 발표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수진 씨가 발끈하면서 굉장히 격양된 어조로 이
진행자 발언 다음에 바로 얘기를 합니다. 퓨마 탈출했을 때 NSC는 뭐 정식 NSC 회의는 또 아니었다. 이런 또 청와대 또 발표는 있었습니다. 정식이든 아니든 간에 정식이든 NSC가 아니든. 열려서 포획 작전까지 직접 지시를 했잖아요. 예. 그게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리는 것도 안 열리는 게 뭔지 모르는 거 아니야? 화가 났어요 일단. 정식이 중요한 거지 지금. 뭐 화가 난 거예요. 아, 나 진짜 어떡하냐. 내 말 사실이거든? 막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참 굉장히 이걸 강조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거짓말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다음 저희가 봤던 거는 사실 MBN에서도 이게 나왔어요. MBN 뉴스 앤 이슈 7월 29일 방송에도 요 내용이 나왔는데 요거는 사실 앞에 이 채널A 방송들하고는 조금 이 맥락이 다릅니다. 다른 문제였는데 뭐였냐면 이날 이제 출연자 김성환 평론가가 이 민경욱 대변인 SNS 글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올렸다. 비판을 했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가 무슨 얘기했냐면 민경욱 대변인 SNS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식사한 횟집하고 뭐 이름 얘기하면서 뭘 먹었다 막 이런 얘기했는데 그게 또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김성환 평론가가 식사한 횟집 거북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사실하고 다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퓨마 탈출했을 때 그리고 예전에 뭐 퓨마인가요? 탈출했을 때 그때 NSC 회의 열었는데 네. 북쪽에서 미사일 발사했을 때는 왜 안 열었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퓨마 탈출했을 때 그때 NSC 회의 열리지 않았는데 열렸다고 한다던가 비판한 거예요. 김성환 평론가의 이 주장까지는 사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비판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진행자가 끼어듭니다. 이 진행자 정광재 씨가 끼어들어가지고 그때 NSC 회의 열리지 않았는데 열렸다고 한다던가 그날 당일에 NSC가 열리긴 했죠. 그것 때문에 열린 게 아니었거든요. NSC가 열리긴 했는데 그게 퓨마 탈출 때문이었느냐는 인과관계는 확인이 안 된 거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어물쩍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실 김성환 평론가의 발언까지는 제대로 된 사실을 전달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진행자가 끼어들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지금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행자가 물론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전달해버린 셈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MBN의 뉴스 앤 이슈에서도 채널A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전달해버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황당한 이유가 저는 진행자도 언론인이잖아요. 그럼 이 내용을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적어도 어떤 내용을 다룰지를 지금 정하고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을 하고 대본도 있을 테고 당연한 거예요. 그거 아무도 체크를 안 하나 거기? 근데 이 진행자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뭐였냐면 이미 작년 10월에 복수의 언론, 다수의 언론들이 이 김진태 의원 주장이 사실이 아니에요라고 밝혔어요. JTBC가 오히려 문제의식을 전달했던 건 관리센터가 재난을 관리하는 곳인데 맹수의 탈출, 맹수로 인한 위험 이런 것들은 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고를 받는 것이 적절했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오히려 전달을 했어요. 정작 따져봤어야 하는 건 퓨마 탈출이 국가재난에 해당하느냐 여부였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재난안전법에는 맹수 탈출이 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행정안전부 장관도 고시를 통해서 재난의 종류를 정할 수 있는데 오늘 이것도 확인해 봤는데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와 대전시는 모두 사살과 관련해서 회의를 하거나 지시를 주고받지 않았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반면에 김진태 의원은 NSC가 결정했다고 다시 문제를 제기했는데 새로운 근거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면 이걸 파헤친 다음에 이걸 전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그런 얘기는 없고 NSC 열렸다 막 이렇게만 전달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라고 전달한 거예요. 이미 JTBC가 작년 10월에 팩트체크를 다 했다고요. 거짓말인 게 드러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또 들고 왔고 채널A 그리고 MBN 진행자 사실관계 확인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근데 이 앞선 이 출연자와 진행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 어떤 방송이었냐면 이걸 완전히 뒤집은 그렇게 하지 않은 방송이 있었어요. 종편 시사대담에서도 정정당당하게 올바른 방송을 한 방송이 있었다고요. 어디였느냐? JTBC의 뉴스온이었습니다. 네. JTBC가 최근에 또 이제 이전에 또 개편을 통해서 구성했던 세대공감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폐지하고 뉴스온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구성이 이제 뭐 앞에 보도가 조금 나오고 1대1 토론을 하는데 누가 나오느냐?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나옵니다. 우와.
네, 사담을 조금 덧붙이자면 이분이 네. 또 제 자랑스러운 고등학교 선배인데요. 자랑스럽진 않습니다만, 네, 하여튼 이분이 나와서 뭐 이분 정말 이명박 대통령의 이 오른팔과 같은 존재죠. 예, 아직까지도 예, 굉장히 대변을 많이 해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섭외했나? 이분이 여기 나와요. 근데 맞받아치는 토론자가 누구냐?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굉장히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요. 네. 진행자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 또 어김없이 이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 얘기를 꺼내듭니다. 7월 29일 방송에서 야당 일각에서 이미 그런 비판이 나왔지만 뭐 동물원에서 퓨마가 튀어나와도 NSC 여는 그 정보였는데 NSC 연 적 없어요. 없나요? 예, 그 가짜 팩트 뉴스인가요? 체크에서 없는 거로 JTBC 그러니까, 뉴스룸에서 이미 팩트 체크 다 끝난 얘기예요. 네. 뭐 제가 그건 수정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진행자와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굉장히 씩 웃으면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봐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얼굴이 동시에 잡히는 화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캡처해서 넣었는데 김종배 시사평론가랑 진행자는 그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었던 거지. 제가 봤을 때는 할 걸 알고 있지 않았나? 아니 근데 이건 알고 있어야 돼. 그럼요. 방송하는 사람이 알고 있어야 돼. 그럼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얘기를 들고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체크를 그렇죠. 하고 있어야 네.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퓨마 탈출 NSC 소집설 완전 뻥이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이 주장을 다룬 방송 중에서 이런 식으로 올바른 방송을 한 게 JTBC 뉴스온밖에 없었어요. 이게 끝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들의 현실 그리고 과거부터 이어져 왔던 문제들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무슨 말 하면 확성기처럼 다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이게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었고. 안 부끄러울까? 안 부끄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할 거면 사실 저는 그냥 유튜브에 자유한국당 TV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만드는 게 그냥 자유한국당의 공식 채널에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은 그건 그냥 자유한국당이 내세운 주장이니까 그럼 자유한국당이 거짓말을 하는 게 되는 거지만 자유한국당이 한 거짓말을 결과적으로 방송에 가지고 오면 본인들이 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로 그냥 얘기해버렸잖아. 그냥. 그렇죠. 아예. 그러니까 종편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방송을 하는 건 언론으로서의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하는 거다. 자유한국당의 확성기 역할이 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 나선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좀 심각하게 객관성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좀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사안으로 보여요. 근데 방심에서 저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또 궁금하네. 네, 이건 제가 심의 당연히 넣을 건데 저는 이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는 정말 좀 세게 빠져나가지 않을까? 네, 이건 좀 세게 징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끝까지 봐야 된다고. 네, 결과가 나오면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심이 듣고 계시죠? 네. 요즘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아, 요새 안 들으세요? 네, 요즘 심란하여서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간에 너무 간단한 내용이라서 사실 요즘 그런데 우리 이제 변상욱대 기자도 우리 이제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미 오보가 정정이 됐는데 그걸 확인하지 못하고 방송에서 그냥 얘기하는 실수를 했거든요.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민원연 같은 곳에서는 그나마 우린 사람도 적고 솔직히 이게 만드는 인력이 되게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방송사가 돼가지고 저 안에 있는 PD 뭐 작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붙어 한 방송을 만드는데 이제 같이 협업을 하는데 그런 방송 와중에 이게 맞나?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빨리 인터넷으로 찾아봐서 이건 아니다 하고 이 사람 이로 말할 수 있어. 그러면 중간에 정정을 해줘야죠. 빨리 쪽지를 집어넣어서 이거 아니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애초에 그런 게 몇 번 걸린 사람은 출연시키지 말아야 그렇죠. 되고 그다음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출연시켰는데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 하고 빨리빨리 정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너무 안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빨리빨리 그거는 진짜 돌발 발언 정도면 빨리빨리 그거 하는 건데 이 주제 자체가 그리고 자유한국당 얘기한 것 자체가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크 프로그램에 나와서 패널들이 어떤 얘기를 할지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놨어야 돼요. 제작진이. 이거 아무것도 준비 안 했다는 소리야 결국에. 아니 준비는 했지. 잘 하시라고. 제목은 퓨마의 추억으로 뽑아들고 좋게 해보세요. 잘. 준비는 한 거야. 절대 안 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김진애 돌직구쇼가 힘들어해. 아니 그걸 준비 안 한 거지. 아니라니까.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잘 전달해야 되니까. 잘 전달하기 위해서 거죠. 잘 준비한 네, 거라니까. 그걸 준비한 거죠. 열심히 한 거예요. 아니 언론이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지 이거를. 열심히 한 거야 어찌됐든. 진정성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오보, 정치인의 막말 받아쓰기, 기계적 중립. 언론 때문에 이런 일로 속상한 일 많으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크고 확실한 행복 보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회원가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신문, 방송, 종편에 유튜브까지 모니터 보고서 최대 보장. 남녀노소의 유익한 회원 행사 최대 보장. 지금 바로 PC나 모바일로 가입하세요. 언론이 바로서는 더 크고 확실한 행복을 보장합니다. 본 후원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행복 보장형입니다. 본 후원은 매달 최소 10,000원의 돈이 들며 후원금은 전액 언론운동에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민원련 전화번호 02-392-018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주언론 시민연합. 분당 사는 백수님께서 TV조선과 YTN 경솔한 외신보도 그다음에 TV조선의 외톨이 이핵재핵편에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댓글을 쓰셨는데 언젠가 죽기 전에 후원 한번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뭐 죽기 전에 뭐 하십니까? 네. 매달 하실 수 있다고 그런 건가요? 회원가입하시면 매달 하실 수 있습니다. 미령곰탱님이 오늘 뉴스공장을 해주셨는데 안녕을 캡처. 제가 잘한다고. 오늘은 절대 안 빠지는으로 별명이 바뀌었다고. 네, 미디어 탈북사라고 안 하셔가지고. 네. 네. 그리고 어제 내용이 일요일에 오마이뉴스로 올라와서 포털에 게재되어 있는데 댓글에 다들 심각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무슨 시사 프로그램에서 보면 19금 장소를 여성을 나열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들도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누나, 언니, 동생일 텐데 말입니다. 댓글 반응은 다들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한 사람의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이젠 언론도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댓글이 있더군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라고 하셨어요. 사실 뭐 이게 지금 아마 이게 지금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저희 기사... 유튜브 보고서 유튜브에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을 네. 영상들을 다 찍어가지고 마치 무슨 판매하는 것처럼 올려놨던 그 채널들을 지적한 저희 보고서가 나갔잖아요. 네. 이제 그게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다음 포털 메인에 또 주말에 올라갔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상 71님도 뭐 베트남은 한국 남자에게 결혼하려면 빚을 내고 결혼을 한답니다. 그 빚을 나중에 한국 남자가 갚아줘야 한다고도 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10년 전에도 알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MBC 보도국에서 저희 인터뷰를 왔었거든요. 저희 보고서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거라는 것을 사실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의 어떤 인권의식이 많이 성숙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해도 너무하네라는 생각을 좀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건 현실이다. 베트남 그 분과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남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오히려 한국 남성이 피해를 보고 있다. 왜냐하면 그 광고 과대 광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의 그 뭐 순종적이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에 비해서 막상 뭐 성에 안 찬다 이런 식의 지금 그런 댓글이 오히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지금 항의가 굉장히 여러 사람한테 들어왔는데 그 항의 중에 주요한 것은 우리는 국제 결혼했는데 잘 살고 있다. 그리고 그런 항의는 그래도 그냥 듣고 지나가면 되는데 중개업자 본인이 당사자들이 거기 우리 보고서에 언급되는 중개업자 당사자들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본인도 중개업을 하시면서 그 베트남 분과 결혼을 하셔서 본인의 스토리를 올렸는데 그 본인의 스토리 올린 걸 우리가 하필이면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마치 내가 학대하고 있는 남편이냐, 그러니까 가정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남편이냐 우리 보고서에서 언급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사실 그렇게까지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줄 만큼의 우리 보고서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의 반론을 받아주라고 한 거는 왜냐면은 실제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많은 베트남 여성분들이 이런 보도를 보면서 혹시 자기에 대해서 자칫
남들이 나도 이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으로 볼까봐 좀 상처를 입으실까봐 늘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반론 받자 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이 커플은 그냥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게재해 주는 식으로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애초에 발표를 할 때는 이게 결혼중개업은요. 국제결혼중개업은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고 그 중개업 법이 있어서 그 법에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정해져 있는데 네네. 그걸 위반했다고 판단돼서 우리가 이걸 모니터 보고서를 낸 거기 때문에 사실 명예훼손 위반 취지가 거의 이제 이 불법 행위를 분명하게 저지른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명예훼손으로 만약에 우리 보고서를 이제 한다면 그렇지만은 이거를 막 싸워서 이기고 말고 하기보다는 저는 이런 일들이 유튜브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리는 게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그 실명을 다 지웠어요. 그러니까 그 유튜버들의 결혼 중개업자들의 그 명칭 있죠. 무슨 회사 무슨 회사 그걸 다 지워서 다시 올렸습니다. 어제 오후에. 그래서 저희가 내용에 있어서 뭘 잘못했다거나 지적해서 그러니까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찌 됐던 간에 이분들에 대한 조치는 여가부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과한 잣대로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가부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규정을 토대로 해서 이분들에 대한 단속을 해야지 되고 정말 너무 심각하게 인권 침해를 한 업체의 경우에는 사실은 허가 취소를 하던 거기 나와 있는 무슨 뭐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해주기를 기대하고요. 어제 MBC랑 이야기를 한 거는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제는 국제결혼을 피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는데 그렇다면 한국은 참 인권적으로 국제결혼을 추진하는 제도가 있다더라 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베트남이던 어느 나라 여성을 정말 물건 사오듯이 그렇게 하게 우리가 허용하는 국가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베트남 이주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기분 좋게 정말 이웃으로 서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꼬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시작부터가 사람을 한 급 아래로 정말 취급하면서 그렇게 모셔오는,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기보다는 거의 진짜 아내를 산다라는 느낌의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식이 바뀌어야지 되는 분명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보고서를 쓰고 굉장히 그 반향이 있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미령곰탱님이 또 프레임 체크 잘 봐달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프레임 체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가 이 프레임 체크를 꼭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아는 얘기인데 뭘 또 해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나만 알지 남들이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조선일보의 문제를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최근에 이 한일 관계 문제를 정리하는 기사는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많이 퍼날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다른 프레임 체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지금 조선일보가 이상해, 나빠, 문제야, 적폐야, 조선일보 폐간해야 돼 이런 말들 주장은 되게 많이 하시지만 왜? 라고 물었을 때 그거를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많이 지인들에게 우리 그 있잖아요. 보수분들 막 퍼나르잖아. 엄청나게. 막 친구들 카톡방 막 이런 데 하잖아. 가족방 막 그런 거 우리도 좀 해봅시다. 그래서 이 정말 딴 거 몰라도 이번 편 프레임 체크는 전 좀 많이 퍼날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날라서 야 조선일보가 지금 이러고 있대. 이건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나라님. 오늘 방송 듣고 시사인 기사 링크해 봅니다. 네. 근데 이 기사가 저희 보고서와 굉장히 비슷한 내용의 기사예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 채널 일부 채널에서 어떻게 이 베트남 여성들을 상품처럼 보여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기사여서 올려주신 것 같아요. 네. 이 기사 굉장히 좋네요. 네. 자, 이거 다 대책을 아무튼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자, 그러면은 유튜브 댓글도 혹시 있나요? 객성님, 국제 결혼 중개 자체가 못 사는 나라, 거기서도 없이 사는 사람 돈 주고 사오는 건데 뭘 바라는 거냐는 일반적인 애정이 바탕이 되는 게 아님.
물론 결혼을 해서 자기의 어떤 자신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기도 하고 또 결혼을 통해서 뭔가 삶의 변화를 절박한 어떤 삶의 환경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베트남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그냥 돈 주고 사오는 거니까 너의 인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최소한의 그 그러니까 우리가 돈 주고 사온다고 해서 예를 들어 동물권도 요즘은 그렇지 않은 시대예요.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이런 그 인권의식이 진짜 엄청 중요한 그런 시대에 사람을 돈 주고 사오니까 괜찮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사회적 인식이 돈 주고 사오니까 괜찮아라면 그거는 정말 제도적인 부분부터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돈 주고 사오는 제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국가가 제재하지 않고 있다라면은 좀 제도적인 문제부터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결혼 중개 자체가 저는 좀 전면적으로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근데 이제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베트남에도 존재하고 우리나라에도 존재하니까 장사라는 거는 막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다면 그 사업이 지켜야 될 가이드라인을 그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좀 규정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이분들은 지금 우리한테 항의했을 때 내가 뭘 잘못했냐. 우리 보고서를 보고 입장이 다 그거예요. 내가 한 게 뭐가 잘못이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서 우린 이거 올린 건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막 이렇게 하지 마셔야죠. 왜 사람을 이렇게 뭐 분양하듯이 이렇게 동물 분양하듯이 이렇게 쭉 올려놓고 이러십니까? 그러면 본인이 동의했다. 뭐가 잘못이냐 뭐 이렇게 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맨날 말하는 패러다임을 바뀌어야 돼. 뭐 뇌 구조를 바꿔야 돼.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장사할 수 없다. 네. 그런 걸 이제 국가가 사실은 제재를 해주고 그러니까요.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여가부는 이거 안 들으시나?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네. 자, 그리고 사람들의 탐욕은 정말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네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인식, 그것이 안타깝네요. 라고 JJ 진용호 TV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진짜 저도 씁쓸한 마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어제. 예, 아무튼 간에, 이 언론 모니터 하다 이제 이 유튜브 모니터 하다 보니까 너무 바닥을 막 사람의 그 나쁜 심리 있잖아요. 우리의 밑바닥. 그런 거를 다 보고 있다는 그런 기분이 좀 들어가지고 좀 힘듭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내일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KBS 9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시작할까요? 방통위 조선일보, JTBC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연합뉴스 300억, SBS 태영, 박수환 문자 뉴스타파, 동아일보 동아투이, MBN 차명진, 방심이 이상로, TV조선 민영삼, 미디어오늘 방정우. 언론에 대해서 꽤 아는데? 민원연에서 다 봤지.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